네, 안녕하십니까. MTNW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괜찮은 듯 싶었는데 또 하락을 합니다. 금통위의 금리 인상 포인트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이에 따른 영향은 시장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과 이제 힘맞추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시장의 핵심으로 보셔야 될 이번 주 중요한 것은 13일 날 현지 시간으로 발표될 CPI 지표일 겁니다. 물가 지표인데 이게 굉장히 조금 중요해요. 제가 뭘 하나 좀 준비했는데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좀 자료를 좀 보려고 좀 보자면 우선은 4월 달부터 지표 상황을 보자면 이때가 이제 8.3포인트예요. 4월 달에 좀 작네요. 좀 크게 해볼게요. 8.3포인트인데 8.3%인데 현재 상황을 좀 고민을 해보자면은 이게 유가와 좀 변동성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때가 8.3이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이 얼마냐면요. 5월 달이 8.6이에요. 그 다음에 6월 달이 얼마가 나왔었냐면 6월 달이 9.1이 나왔었어요. 이걸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자, 9.1. 9.1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달이 얼마가 나왔냐면 7월 달이 8.5가 나왔어요. 8.5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 이게 8.3이 나왔는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차트 상황을 잘 보시면요. 유가의 흐름이랑 수치 자체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죠? WTI, 유가 상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가 지표 자체의 퍼센테이지가 칩니다. 그러다가 내려가니까 좀 밀리고 다시 한번 이때도 내려가면서 밀려요. 자, 근데 이번에 9월 달께 나오죠. 9월 달 현재 기간 예측치 자체가 8.1이에요. 8.1이 예측치인데 8.1인데 왜 8.1로 지금 예측치가 나오냐면 유가 수준 자체가 더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유가가 더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8.1로 예측은 하는데 저도 예측치 자체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도 그렇고 예측치를 잘 못 맞추고 있어. 그러니까 혹시나 걱정이 뭐냐면 예측치가 8.1로 체크는 되어 있지만 이 수치 자체가 예상치를 벗어날 경우 예를 들어서 8.1 위로 넘어갈 경우 이럴 경우는요. 우리나라 시장의 충격은 금요일 날 옵니다. 금요일 날 오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거예요. 예상하는 바는 3에서 4%, 많게는 5%까지 예상합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2에서 3% 이상의 하락은 예상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상치가 현재 8.1포인트가 9월 달에 예측은 되어 있는, 이때가 이제 8.1로 예측치예요. 8.1로 예측은 되어 있는데 8.1이거나 8.1 아래 포인트로 이번 주에 발표가 좀 되게 되면은 시장은 급반등하게 되면서 10월 내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유가의 방향성. 네.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쳤다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서 예측을 해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7.8에서 7.9에서 한 8.1 정도 예측을 해요. 근데 예측이기 때문에 빗나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가가 확실한 것은 지난달 대비해서는 유가가 좀 아래에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아마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오늘이나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지표를 나는 개인적으로 8.1 아래로 내려갈 거라 생각하신다면은 베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혹시 모르니 조금 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금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혹여나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금요일 보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시장의 바닥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하나 더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란 말이에요. 이 전저점 자리를 깼잖아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10,000포인트까지 이제 열려 있게 됐어요. 사실상 열려 있게 됐어요. 그래서 9,500까지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볼게. 뭐 기사에도 계속 나와 있긴 하지만 8.1포인트 CPI 지표 자체가 그 아래로 나오면 좋은데 위로 나왔다 치면은 뭐 S&P 뭐 다우 기준으로 한 4, 5% 이상 빠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나스닥도 그렇고. 그러면 10,000포인트는 깨는 게 기정사실화로 되는 거예요. 되게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이번 주 자체가. 근데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유가 상황이 올려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80을 이탈했다가 다시 90대까지 왔어요. 그죠? 유가가 지금 $100까지 감산 조치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 달 만약에 CPI가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문제는 뭐다? 다음 달. 다음 달 CPI가 어떻게 나올지 머리가 쥐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유가가 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 다음 달에 또 뭐가 있어요? FOMC 금리 인상 포인트가 같이 있죠. 자, 그러면 CPI가 이번엔 잘 나오더라도 다음 달에는 또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혼돈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달에.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유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큰 틀은.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우리나라 금통이 뭐 금리 올린다고 한들 미국과의 좀 키 맞추기 상황인 거지 시장에 뭐 딱히 막 그렇게 뭐 영향을 주거나 하는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시장의 지금 시선 자체는 13일 날 현지 시간 발표될 목요일 저녁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좀 시장을 조금은 짧은 관점이긴 하지만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기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PER 4배를 봤는데 기간 보고서는 PER 3배를 보고 있습니다. 3배, 3배 초반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AS 좀 진행할게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장이 갑자기 좀 안 좋아져가지고 좀 잘 가던 종목들이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자, PCB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오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서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사실 수익은 안 나고 있어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이 PCB 업체들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다는 겁니다. 하반기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실적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대덕전자도 같은 경우도 보면요.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줘요. 최근에 흐름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많이 튀어 올라가고 있고 하반기에 실적주들에 대한 그 포인트를 잡을 때 이쪽 라인이 빠지질 않아요. DDR5 이슈가 계속적으로 잡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CPI 지표 발표가 긍정적으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더 잘 나와준다면 아마 기관과 외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매수하는 업종이 PCB 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DDR5 관련주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대덕 보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수급창 보시면 PCB 관련 쪽이에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들입니다. 쫙쫙쫙. 엄청나게 많은 매수를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코리아 서키트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CPI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바닥을 확인하고 조정이 나오면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B하이텍인데 반등이 오늘 좀 나오다가 살짝 또 내려왔어요. 오늘 또 굉장히 좋은 모습 좀 보여주다가 4%까지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다시 좀 약간 꺾이긴 하지만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너무나 퍼펙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DB하이텍은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물산 볼게요. 오늘 좀 밀리는 듯 했어요. 좀 깨지는 듯 했는데 보시면 확대를 좀 해드렸죠? 밑꼬리 달리고 좀 올라옵니다. 시가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보이시죠?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물산의 성장성과 모멘텀들을 기억하신다면은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정말 좋은 자리예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장이 너무 안 좋아서. 하지만 빠지고 난 이후에 회복 속도가 나쁘지 않아요. 대형주 가운데서 좋거든요. 성장성 보시고 대응하시고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가져가세요. 자, 그다음에 태경BK도 오늘 보면은 반등의 좀 흐름을 보이다가 약간 주저앉긴 했지만 제가 이거 계속 강조드리는 종목이잖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가져가시고 현 구간대 신규 접근도 좋고 한번 추천을 해서 정말 많이 올라서 수익이 정말 좋았었어요. 정말 큰 수익이 났다가 다시 한번 제가 사인을 드리고 조금이나마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좀 그런 상태이긴 한데 하반기 때 계속 강조드릴게요. 네, 현대오일뱅크 쪽이랑 같이 온실가스를 이용한 탄산칼슘 이슈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 맞춰서 대형 N자형 패턴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잘 버텨주세요. 태경BK 정말 좋은 회사, 하반기 실적 기대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HN인데 세 번째 도전이긴 해요. 근데 좀 약간 지지부진해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여기 먹었고 여기서 여기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긴 한데 거의 뭐 매수가 부근이에요. 최근에 장이 또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매수가 부근이에요. 일단 뭐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라인을 잘 보시면요. 네, 어느 한 선 라인을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1선 라인인데요. 타고 간다고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큰 첫 번째 저는 바닥이라고 판단을 해요. 이 바닥을 확인하면서 상승을 줄 것 같아요. 빠르면 뭐 금요일부터나 해서 금요일에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제발 CPI가 잘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잘 나와만 준다면 모든 종목이 아주 행복한 오랜만에 금요일이 굉장히 행복할 건데 그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에코프로HN은 흔들리지 마시고 좀 가져가 보세요. 시장이랑 완전 반대로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화전자 추천드리고 좀 빠지지만 조정 나오면 무조건 매수입니다. 이거 내년 아이폰 15 이슈 무조건 보셔야 돼요. 매출 1조 클럽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번 AS 잠깐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심택이에요. 강조를 계속 드리지만 심택이 오늘 보고서가 나왔어요. 기간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적을 어마무시하게 발표를 합니다. 우선은 실적을 한번 열어봐 드리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매출액이 이제 작년에 이제 1조 3천억이고 올해 반기가 이제 9천억 가량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보면은 작년이 1,743억 영업이익이고 올해가 반기가 2천억 가량 찍었는데 지금 보면은 올해 하반기 때 매출 예상치가 1조예요. 올해 하반기가 매출 1조. 약 1조 가량. 1조.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다 하면은 올해 기준으로 매출이 1조 9천억 가량 찍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영업이익이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 예측치가 3분기, 4분기 합쳐가지고 2,400억이에요. 2,400억. 1분기, 1, 2분기 합쳐서 반기 때 2천억 찍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2,400억이에요. 작년치 대비해가지고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순이익까지 예측치를 계산해보니까 PER이 몇이 나오냐면 3배 초반, 3.3까지 나온다 이런 기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예측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PER 3배 초반대,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제가 그간에 계속 강조를 드렸던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뭐냐면 바닥에서 큰 차트를 볼게요. 바닥에서 종목 대응을 하시는데 요 자리 제가 라인을 계속 잡아주는데 이 큰 대형 바닥 자리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라인을 타고 가요.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꺾였죠. 근데 꺾이는 자리에서 항상 좋은 매수 기회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라인 터지고 내려가면은 한 달, 두 달 정도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이걸 뚫고 넘어가면서 바닥 인식이 돼버려요. 여기 자체가.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는데
자, PER 3배 초반이고요. 대덕전자 지금 기관들 엄청나게 매수 들어오죠. 심택도 나쁘지 않게 들어와요. 대덕이 PER 5배 넘어요. 6배 가까이 돼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 자체가 대덕이랑 비교해봐도 얘는 7, 80%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이상부터 해야 시작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적 규모 자체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은 PCB 회사들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DDR5 관련 다 움직임이 괜찮은데 아마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의 흐름이 막 세진 않더라도 이 흐름을 기관들이 조금 그간에 좀 버려놨었던 이 연기금도 매수가 좀 잡히는 모습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투신 쪽도 그렇고 보험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확 찬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갛게 최근에 많이 도배가 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흐름을 계속적으로 연이어 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가 그 핵심에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할 거고 뭐 심택만 가는 건 아니고요. 다 움직일 거예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네, 이것도 반등이 좀 괜찮게 나올 거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네, 움직임을 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하기 참 좋고 가장 강조드리는 상반기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 하반기마저도 정말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시장이 흔들려도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 특히나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잡힐 수밖에 없고 심택 같은 경우가 시총이 현재 1조가 좀 넘어가는데 2조가 가도 싼 종목이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보시고 내년까지 보시기에는 너무나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심택까지 말씀드려봤고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종목 대응하시고 급한 대응은 자제하셔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